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9시 1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또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무감도 들고 해서 이제 녹화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번엔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정부는 말이죠.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담판을 짓는 그런 형식을 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바이든은 실무자끼리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상령식 보통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이제 결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좌우지간에 말이죠. 북핵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하노이 회담이 깨진 게 뭐냐면은, 북한은 이제 영변을 내놓겠다. 영변의 핵단지를 내놓겠다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영변 핵단지 외에 더 중요한 핵단지가 있다. 그것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깨졌는데, 그때 만약 미국이 말이죠. 김정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영변 핵단지를 내놓겠다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재를 완화했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생겼겠어요? 그거는 뻔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단지라는 극히 일부는 폐쇄하고 나머지 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만 해제를 받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이제 경제도 해제하고 핵도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가 취임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격적으로 이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제재가 끌고 나가면요, 그 효과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고,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무역을 전면 차단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상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신압록강 대교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개통이 되고,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을 이제 시작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이 다시 시작된다면은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아무리 가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중국이 자꾸 도와주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는 제재를 겁 안 내고 계속 핵보유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뾰족한 수라는 것은 북한을 이제 무력으로 공격한다든지,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을 망가뜨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레짐 체인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김정은이를 이제 참수한다든지 이런 정권 교체를 단행해 가지고 비핵화를 실현해 보겠다. 이 두 가지 방법뿐이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이제 참수를 해서 정권 교체시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참수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 미국이라면 6.25 때도 미국이 와서 도와줬고, 그래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6.25 이후에도 한미동맹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가 그 국방에 덜 신경을 쓰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원인이 바로 그 한미동맹이라는 덕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참 하늘같이 이렇게 하늘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하니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그 최고의 그 권력자나 최고의 그 군사 지휘관을 제거한 게 어느 데입니까? 중동 지방이에요. 중동 지방에 그것도 일개 국가의 수장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일개 국가의 수장이 아닌 테러 단체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깡패 단체의 괴수를 처단한 것 뿐이에요. 그러지, 미국이 여태 최고 권력자,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참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동 지방이라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중동 지방에 핵 가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자꾸 말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또 뭐 그렇다 해서 재래식 무기가 출중한 나라도 몇 안 되고, 대부분 그 사막 지역, 모래바람이 황량하게 부는 그 사막 지역에서 산 비탈이라든가 산등성 이런데 그 동굴이나 파고 그 동굴 안에서 숨어 지내는 그것도 뭐 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가 아니고 깡패 단체, 그러니까 테러 단체죠. 테러 단체. 그걸 쉽게 말해서 깡패 단체라는 겁니다. 깡패 단체 우두머리 괴수나 갖다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참수를 했네 어쩌니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이 그렇게 어깨가 으쓱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국가의 그 우두머리를 참수한 일이 없었거든요. 뭐 이라크의 그 후세인은 뭐 생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후세인을 체포를 했으니까 참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의 참수라는 것은 이제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쪽집게식으로다가 이제 그 최고 우두머리만 제거하는. 근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 미국의 작태를 보면은 한 국가의 우두머리인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참수한 적은 없고, 대부분 깡패 단체의 괴수들만 잡아서 죽쳤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그런 비열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북한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니 어쩌니 하지만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그 한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그 깡패 단체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를 뭐 참수시킨다, 이것은 미국이 결행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잘못 결행했다가는 미국이 얻어맞습니다. 아니, 미국이 ICBM으로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를 참수하려는 그런 작전을 시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김정은이가 직접 ICBM을 미국으로 날릴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날리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전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건 누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프라이드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을 버튼만 누르면 미국을 그냥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런 그 프라이드가 이렇게까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수하려다가 섣불리 작전을 시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미국이 대대적인 핵 공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섣불리 이 김정은이 참수 작전에 나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상태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까?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내가 이 시간에 미국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6.25 때 통일을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통일이 못됐거든요. 그러면 맥아더가 그 당시 대통령 그 트루만한테 뭐라고 그 건의를 했습니까? 만주 지역에 지금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만주 일대에 어마어마한 그 중공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거기다가 핵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트루먼 대통령과 그 당시 워싱턴 그 정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핵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공이 핵이 없을 때였죠. 그리고 소련이 있다지만 소련도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소련이 소련 스탈린이가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굉장히 그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트루만이가 맥아더의 그 건의를 오케이 해가지고 만주에다가 핵을 투하를 했다 하더라도 소련이 정식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그 당시 중공이 핵도 가지지 못한 중공을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핵을 가지고 맥아더의 말을 들어서 핵을 공격했더라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북핵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오질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6.25 이후에 중공이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첩보를 미국이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중공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공을 북격할 거를 공습을 할 그거를 여러 차례 검토했었습니다. 중공을 공격할 거를 여러 차례 검토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결행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중공이 핵을 개발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핵을 보유하지 못한 중공을 또 뒤돌아보시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중공을 겁이 나서 공격을 못한 그런 비열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은 중공도 핵을 가졌지. 북한도 20기나 30기 핵을 가졌다는 첩보도 있고, 심지어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ICBM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떨어진다는 그런 ICBM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런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뿐인데, 첫째는 김정은이를 참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거.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 두 가지 방법도 모두 다 과거의 미국의 그 행태를 보면은 미국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미국은 북한을 김정은을 참수할 수도 없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고 망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번에 어느 누가 또 여당의 어느 인사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또 이런 말을 했다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북한의 김정은이 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없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위협이 없어지면 누가 구태여 핵을 가지고 있겠는가?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가 핵을 가지려고 하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래요. 김정은이가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달리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누가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 미국이 북한을 때려 부시겠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북한을 자꾸 적대시하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핵을 보유하고 자꾸 핵을 만드니까 미국이 적대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왜 적대시합니까?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를 자꾸 적대시하는 것도 자기 탓이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탓이다고요. 근데 내 탓이 온데, 내가 김정은이라면 미국이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내 탓인데 왜 남의 외부로 그 탓을 돌리느냐? 그 얘기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비핵화가 의지가 있다. 아니, 나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미국이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니까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은 누가 핵을 보유하고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중복됩니다만은 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까요? 그거는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 만들기 전에도 엄청난 화생방 생화학 무기를 저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적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하고 생화학 무기하고는 세계에서 자꾸 규탄하는 그런 무기거든요. 만들지 말라, 보유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을 보유하기 전에도 엄청난 생화학 무기를 저장하고 있었고, 또 이제는 핵무기까지 만들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적대시하는 건데, 적대시하는 게 왜 적대시하겠습니까? 제 탓이다고요. 제 김정은이 탓인데도 그 탓을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선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놀아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바이든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뿐인데 경제 제재를 아무리 끌고 나가봐야 이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이제 끝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은 경제 제재를 아무리 해봐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북중 간의 대대적인 이제 무역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제재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재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 그것도 단행할 수가 없다. 아까도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북한을 이제 거꾸로 때리는 것. 그것도 미국이 단행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재해봐야 제재도 효과도 없지. 참수도 김정은을 참수할 수도 없지. 미국이 북한을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도 없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은 계속 이제 보유하면서 핵무기 보유 숫자를 늘려나갈 겁니다. 계속 이제 핵을 양산시켜가지고 핵무기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월이 이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흘러가서 600년, 1000년 이렇게 장기간 흐르다 보면은 천운이란 우리나라 말에 이제 천운이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에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와하고 동일시켜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600년이고 1000년이고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가서 천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진짜 북한의 핵이 어떻게 되려는지 비핵화가 되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400년 전까지는 400년 후가 되면 모르겠지만 400년 전까지는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